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투자의 기초 2편, 옛날에 1편 한번 했었죠, 그죠? 2편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2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ISA 개인 종합 자산 계좌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식 2 연금저축 펀드 이 세 가지 계좌에서 사회 초년생이 이제 결혼도 하고 주택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자산 총액이,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한 후에 자산 총액이 가장 클 것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요 영상 했었죠, 그죠? 사회초년생을 위한 투자의 기초 2월 8일에 올렸네요. 근데 실제 요 영상도 아마 제가 작년 10월, 11월쯤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삭제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자, 다시 원고로 돌아가가지고 시청 전 유의사항 스탑 버튼 누르시고 잘 읽어보셨죠? 자, 1편 영상은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따가 댓글에 링크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와 ISA 개인종합자산계좌 이 둘을 절세 면에서만 비교한 영상이 요 영상에 있었죠, 그죠? 연금저축 펀드가 이겼습니다, 그죠? 요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데 이제 장기간 투자했을 때는 연금저축 펀드가 절세면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몇 년 이내에 요 영상에서는 5년으로 잡았습니다. 5년 이내에 결혼 주택 마련 계획이 있다면, 자, 목돈 마련 계획이 있다면 ISA 또는 연금저축으로 목돈을 모아라. 그리고 남은 돈은 연금저축펀드 IRP 투자하고, 그리고도 돈 남으면 미국 직투해라 ETF로. 자, 투자의 기본은 절세 플러스 비용 절감이라고 그랬죠. 요 절감한 만큼 수익률은 증가합니다, 그죠? 절세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잘 활용하고 비용 절감은 운용보수 싼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죠?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세후 최종 자산이 큰 순서로, 자, 연금저축 펀드는 일시 인출하는 걸로, 연금의 일시 인출,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 16.5% 적용받는 거죠, 그죠? 일시 인출하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물론 그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으라고 만든 제도니 중도에 해지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도 이제 사람들이 연금저축 미리 젊었을 때 많이 넣어봐야 손해다. 결혼, 주택 마련할 때 다 깨야 된다. 손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일시인출로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조건을 요 네 가지로 백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조건 1은 ISA 계좌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주식은 1배짜리, 채권은 2배짜리 레버리지로 자산 배분했습니다. 이런 조건일 때 ISA가 제일 최종 자산이 크고, 그 다음에 미국 직투 역시 똑같이 ISA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미국 직투가 다음으로 최종 자산이 크고 연금저축이 꼴찌네요. 당연히 연금저축에서는 레버리지가 안 되죠, 그죠? 자, 조건 2는 이제 요 ISA 계좌에서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 연금저축에서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죠.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 연 1,800만 원. 요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도 크고 레버리지를 일으킨 요 두 계좌가 압승했습니다. 압승. 연금저축은 꼴찌. 자, 조건 2는 ISA 이제 레버리지는 없는 거예요. 요 세 개 다 레버리지는 없는데 ISA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ISA 2천만 원, 미국식 투 2천만 원, 연금저축 1,800만 원 했을 때 역시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이 꼴찌예요. 이제 조건 3은 연금저축 ISA, 연금저축, 미국식 투 모두 1,800, 연납입 1,800까지 이제 자, 차포떼고 공정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투가 꼴찌가 되어버렸네요. 미국식 투가 꼴찌 됐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초과 납입금에 대해서 비과세 인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년 동안 1,800씩 납입하면 7천만 원은 비과세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서는 비과세 인출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자, 연금저축에서는 세금 안 내는 7천만 원만 인출해가지고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보태겠다 라고 했을 때는 연금저축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ISA 2등, 미국식 투 꼴찌.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요 결론을 미리 보세요. 자, 여러분이 5년 후에, 직장생활 5년 후에 투자를 해가지고 결혼 주택 마련 비용을 7천만 원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뭐 상위 5% 정도 되는 사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일단 정리하셨죠? 그럼 이제 백테스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ISA는 ETF를 매매하려면
앞전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증권사 영업점에서 영업점 오프라인 계좌를 개설하셔야 돼요. 비대면 계좌는 1인 매매만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매매해달라, 투자해달라 라고 하는 것만 가능하고, 이 ISA 계좌는 운용 수수료가 있거든요. 0.05%에서 1%까지 하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미래에셋 대우가 신탁 계좌가 가장 싸다. 그래서 저도 올해 중으로 혹은 내년까지 ISA 계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동네에 있던 미래에셋 대우 영업점이 폐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1시간 가까이 타고 나가야 되는데 게을러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또는 내년 초에 할 거예요. 연 2천만 원 넣을 겁니다. 자, 2021년부터는 이 ISA의 최소 유지기간이 3년 정도로 단축된다 그러네요. 현재는 5년인데, 그리고 기간 만료 5년 이후에는 전부 현금 청산해야 됩니다. 포지션 다 정리하고 현금 청산 하셔야 돼요. 그래, 손실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자산 배분해야 돼요. 그리고 수익금 중에서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수익금은 9.9% 분리과세, 예적금 이자 소득세, 일반 계좌에서 하는 예적금 이자 소득세 15.4%보다 훨씬 싸죠, 그죠? 그래서 ISA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예적금 할 바에야 ISA 계좌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올해 한도 못 채운 납입금은 내년까지 이월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올해 1천만 원밖에 납입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자, 정리를 해줘요, 여기까지.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장만하지 못했다면 ISA에서 청산한 현금 있죠? 연금저축펀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요만큼 내고 남은 원금은 또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예를 들어 뭐 1억 가까이, 한 1억 3천 가까이 돈이 모였는데 세금 낼 것 다 내고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그 1억 3천 가까이가 또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눈덩이로 굴러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년 후에 결혼도 못하고 집도 장만하지 못했다면 ISA 청산한 돈은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자.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이제 결혼주택 마련 자금 조성을 위해 요 3개 계좌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백테스트를 할 거냐? 자, 5년 후니까 기간에 정함이 있는 투자지요. 이런 거는 주식 몰빵 포지션 하면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수적 운용을 위해서 주식 채권 60대 40 전략으로 운용을 하는데, ISA에서는 채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레버리지로 투자하겠습니다. 물론 주식 레버리지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백테스트 해보세요. 미국 직투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ISA하고, 미국 직투에서 채권 레버리지가 2배짜리가 TYD라고 있거든요. TYD 요걸로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백테스트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 미국 ETF 중에 채권 레버리지 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KB스타 미국 장기채 레버리지 환해지입니다. 그죠? 요 상장 기간이 3.5년 정도 됐는데 이 종목 코드입니다. CAGR이 11.51%거든요. 3.5년 기간 동안. 그런데 TYD는 10년물에 2배짜리 레버리지 채권입니다. 이 CAGR은 이 기간 동안 상장 기간이 2010년도부터예요. 12.21%입니다. 뭐 약간 비슷하니까 그냥 요 CAGR에 맞춰가지고 백 테스트를 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미국 장기채 TLT로 하겠습니다. TLT로. 그래가지고 조건 1로 백 테스트 하면 조건 1이 아까 레버리지 동원하고, ISA 미국 직투에서는 레버리지 동원하고 연 2천, 그리고 연금저축에서는 한 배짜리로 1800. 그럼 각 계좌의 투자 종목이 ISA에서는 S&P 530, 나스닥 130, 장기채 40. 그럼 CAGR이 요만큼 나와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똑같이 하고 미장기채 40. 이건 한 배짜리죠. 그러면 CAGR이 요만큼 나와요. 미국 직투에서는 요거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CAGR이 요만큼 나옵니다. 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백테스트하고 엑셀에 붙이고 복사 붙이기 했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스탑 버튼 누르시고 그대로 보셨죠? 그대로 보셨죠? 동기간, 요 기간 동안 S&P 500은 CAGR이 12.58%였어요. 오케이. 자, 정리되셨죠? 자, 실제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이렇게 백테스트를 해보면 SPY, QQQ, TYD 30, 30, 40 기간은 요렇게 잡고 백테스트를 하면 요 값이 나왔습니다. 요 값 보이시죠? 요 값 보이시죠?
그리고 S셋을 보면 이 TYD가 CAGR이 10년 동안 12.21% 정도 되죠. 그죠? 자, 정리되셨죠? 그리고 자, 연금저축에서는 TYD가 안 되니까 TLT로 백테스트 했습니다. 장기채. 자, 보이시죠? 썸머리 보시면 그래서 연금저축입니다. 포트폴리오 1번이 13.1% 나왔네요. S&P 500은 동기간 동안 12.58%.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정리하셨죠?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원고로 돌아와서 보시면 자, 그러면 ISA가 1년 최대 이제 2천만원 납입하면 월 166만 6천원, 그리고 연 2천만원 5년 투자하면 원금, 수익금, 총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ISA에도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과세 이연 됩니다. 그죠? 계좌내에서 매매하는 거는 대신 세액 공제 효과는 없어요. 세액 공제 효과는 없고, 그러면 과세 이연 효과가 0.7% 수익률 정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정된 CAGR이 여기에다 0.7% 더해가지고 15.67%예요. 미국식 투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원금, 수익금, 총액, 자산 총액 이렇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이연 효과가 플러스 1.7% 수익률 정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정 CAGR은 요 값에 플러스 1.7% 해가지고 14.91%입니다. 그러면 5년 투자했을 때 연금저축은 이제 월 150만원 내죠. 그래서 연 1800, 그러면 원금, 수익금, 총자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원금은 5년 동안 1,400만원 5년 동안 비과세 원금이니까 7천만원 비과세 원금이 있습니다.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두시고 나중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원고 그대로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ISA에서는 수익금에 200만원 공제해주고 비과세해주고 9.9% 분리과세라고 했죠. 그럼 세금이 요만큼 되거든요. 490만원이네요. 세금 정산 후 최종 자산은 이렇게 됩니다. 1억 4,700만원. 미국식 투 수익금에서 250만원 소득 공제해주고 22%. 세금이 2배죠. 2배. 세율이 2배니까. 그래서 1,000만원. 세금 내고 세금 정산 후 최종 자산은 1억 3,800만원.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세액 공제받은 원금 수익금,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7천만원 요 비과세 납입 원금이죠. 그죠? 7천만원 빼고, 그리고 기타 소득세 일시 인출이니까 16.5% 하면 세금은 1,000만원. 그래서 연금저축이 세금은 제일 많네요. 그죠? 비고 이 세액 공제받은 금액은 1년에 66만원 해가지고 5년 하면 330만원이거든요. 세액 공제받은 원금은 330만원인데 세액 공제받은 금액은 330만원인데 세금은 1,000만원입니다. 그죠? 세금 손실이 729만원인데 세금 손실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액 공제 330만원 플러스 수익금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세금은 내도 여러분의 투자 수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세금 정산 후 금액이 1억 2,300만원. 자, 1번에서는 1번 조건으로는 연금저축이 꼴찌였어요. 그리고 조건 3으로 이제 백테스트를 해볼 건데, 일단 결론은, 요거는 조금 이따 엑셀 시트로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사회초년생들은 결혼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ISA로 목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연금저축펀드 IRP 미국식 투해라. 그러나 조건 4번이 결혼 주택자금으로 7천만원,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에서 비과세 원금이죠. 비과세 원금 7천만원만 쓸 거면 연금저축펀드부터 하는 게 낫다. 이 경우는 연금저축펀드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물론 자금 분산해가지고 셋 모두 해도 좋습니다. 그죠? 본인 취향으로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년 동안 주식과 채권을 보유했을 때 5년 동안 주식과 채권을 보유했을 때 주식 수익률은 최저 요만큼에서 요만큼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시장 기준이에요. 전 세계 시장 기준. 장기 채권 수익률은 요만큼에서 요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에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동원한다 그랬죠. 곱하기 2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요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은 주식 같은 경우에 요 중간값은 15.7%,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값은 7.6%인데
레버리지를 동원하니까 곱하기 이 정도 해가지고 15.6%. 자, 그리고 TYD 기준 운용보수가 비싸거든요. 운용보수 공제하면 실제 CAGR은 14.51%.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엑셀 시트로 가가지고 자, 조건 1 같은 경우에는 연금 ISA가 이겼습니다. 조건 1 같은 경우에는 ISA가 이겼어요. 그죠? 조건 2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동원한 조건 2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없는 미국 직투 ISA 연금저축이네요. 그리고 이제 조건 3 같은 경우에도 했고, 자, 조건 3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없는 한 배짜리인데 미국 직투 2천만원 그리고 ISA 2천만원입니다. 미국 직투 2천만원, ISA 2천만원. 그런데 연금저축은 이제 1,800만원 했을 때 세후 금액이 ISA가 1등, 미국 직투가 2등, 연금저축이 3등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건 4에서 이제 똑같이 1,800만원씩 하고 연금저축에서는 7천만원 비과세 인출을 했다. 자, 이랬을 때 최종 자산이 보면 똑같이 이제 7천만원씩 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직투에서는 손에 7천만원을 쥐기 위해서는 8,200만원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8,200만원에는 원금과 수익금이 섞여 있겠죠. 그죠? 자, 8,200만원을 매도했을 때 원금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자,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8,200만원 곱하기 수익금 나누기 총액하면 원금 부분이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익금 부분이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요만큼 나오거든요. 세금 요 수익금 빼기 250만원 공제 곱하기 양도소득세 22% 하면 세금이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후 수익은 요만큼 되고 이제 실제 내 손에 쥐는 금액이 약 7천만원 정도 되죠. 이걸로 이제 주택마련 결혼비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직투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8,200만원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총액에서 8,200만원 매도하고 나면 실제 4,400만원이 남습니다. 미국 계좌에서는. ISA 계좌에서는 5년 뒤에 세금 증산 다 하고 세후 금액이 요만큼 남거든요. 여기서 이제 7천만원 인출하면 잔액이 요만큼 남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잔액이 5,600만원 남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7천만원 비과세 인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액에서 그냥 7천만원 빼면 6,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건사로 백테스트를 하면 연금저축이 최종 잔액이 1등입니다. 그죠? 1등. 자,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이 결혼비용과 주택마련 비용을 마련할 것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ISA를 할 것이냐 연금저축펀드를 할 것이냐 미국 직투를 할 것이냐 잘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